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 목요일 새벽 6시를 전담하고 있는 빅터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좀 희소식을 가져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주요 목차들을 좀 이따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와 실시간 시황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업황뿐만 아니라 이 해외 시장, 특히나 이제 글로벌 증시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죠. 예, 미국 월가에 대한 소식들을 속속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 바로 전략들인데요. 제 전략은 주식 70%, 선물 30%, 이렇게 파생 상품을 엮어서 해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100%의 승률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포트폴리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스마트 개미 투자자, 스마트 개인 투자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하냐,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 시장이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20년에는 상승밖에 없었던 시장이라 한다면 21년에는 만만치 않은 조정장과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려다가 강력한 매수세로 전환이 됐죠. 바로 외인들의 매수세 덕인데요. 이 부분도 뒤쪽에서 지수를 보면서 잠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국내 증시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 이것은 이제 뒤쪽에서 좀 다뤄볼 내용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근데 저는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성장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이제 뭐 재무 요소도 있고 영업이익 매출이죠. 그리고 유보율, 이 잉여금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사업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기대감, 그런 것이 연속성이 되다 보면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승세가 보여지는 기업들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장이 오거나 아니면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요거와 더불어서도 뒤에서 지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주식과 파생상품의 해지 전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저도 100% 승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자. 이 바이 찬스, 셀 찬스, 요것들을 항상 시장에서 장중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변곡점을 잡으면 손익비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어때요? 예, 반도체가 주 매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뒤쪽에서 잠시 다뤄볼 거고요. 자, 아이고, 예, 미 하원에서 3조 5천억 달러가 이제 통과됐습니다. 3,800조 원.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국은 돈 없어서 금리 인상한다. 신용이 너무 과열돼서 금리 인상한다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달러의 기축 통화 국가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죠. 예. 선진국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질 것도 없지만 또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한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토픽을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좀 재밌는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예. 투자의 구루들, 예, 투자의 귀재들이라고도 하죠. 투자의 귀재들이 어떠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나,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8월달 수익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원에서 3조 5천억 달러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찍어내느냐? 이 연준에서 찍어냅니다. 달러를 찍어낸다라는 말이에요. 달러를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시중에 또 풀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미국에는 호재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안 그래도 풍부한데 더 이 달러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뭐 물론 100% 다 찍어내는 건 아니고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그 반독 정권에 대한 예산, 그 세금 예산이 있잖아요. 네. 세금안을 걷어내서 44%였나요? 최대 44%고 어쨌든 대기업들에게는 좀 기술주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먼저 의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제롬 파월의 의장이 있습니다. 네, 임기가 이거 좀 잘못 표기가 됐는데 임기가 내년에 연장이 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의장인 리처드 클라리다가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의원장, 뭐 이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로 3대2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미셸 보먼도 나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면상에는 드러나는 것은 아직 없으니 예. 그냥 매파보다는 비둘기로 좀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구성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뒤쪽에 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구성을 보는 이유가 뭐냐?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 프로그램. 그리고 채권 시장에 풀고 있는 이 자금들. 결국에 채권 시장에 자금을 또 풀게 되면 이 주식 시장과의 유동성이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에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 연준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한다라고 한다면 나름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도 언제든지 조정장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시사적인 면들이 지속적으로 뉴스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부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비둘기파가 2명 정도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비둘기파가 하나, 둘, 셋 이 정도 있고요. 표시가 안 됐지 왜? 여기 매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제임스 블라드라는 이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얼마 전에 비둘기파에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자산 매입 축소 프로그램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3월에서 5월 정도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이후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주식 투자를 작년에 너도 나도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나도 시작해야겠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런 글로벌 시황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단 티커 보이시죠? 하단 티커 보이시는 여기에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브리핑도 아침 저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또 저녁에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 부분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저도 많이는 하고 있으나 요즘 시장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접근을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손익비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자꾸 건드려 보고 수익도 내고 또 뭐 제가 매일 수익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월마감을 꼭 지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가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매파적인 성향과 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점도표를 발표했었는데 점도표라는 것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를 했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점도표가 뭐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점도표인데 그 점도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좀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의결권이 없거든요. 다만 내년에 의결권이 생깁니다.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언급을 한 이 제임스 블라더라는 사람이 왜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 세인트 루이스가 어디냐. 이 공장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 생산업, 이 산업 지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들이 많아요. 거기에 연방준비은행 존재입니다.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뭐 빈민가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그 지역을 오랫동안 08년부터 오랫동안 책임져 오고 있었던 연방준비은행 총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가석방 됐죠. 가석방 된 이후로 삼성전자 3년간 240조 원이 투자된다라고 밝혔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 인재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직 포함해서 4만 명이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주력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 사업을 두고 있고 제 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또 육성하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체 개발 백신 능력 강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강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TSMC 중국의 TSMC하고 이 미국의 인텔하고 글로벌 파운드리에 밀려버리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이 뼈저리게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조를 확대해 보면은 어제 기자 기준으로 너무 그림이 작다. 죄송합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반등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나라 지수랑 똑같죠? 하락세기 하다가 반등세 보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도 되는데요. 저는 나스닥 지수를 같이 종합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는 경마와 넓게 보는 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완전히 다른 눈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은 해주고 있으나 아직은 약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서두가 길었죠. 예. 좀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돌아왔습니다. 자, 2부 바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나쁠 건 없는데, 달러 예상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하원이 이제 교착 상태를 깨고 3조 5천억 달러라는 규모의 예상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지지 없이 이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상원이 아니라 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달 상원에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은 9월에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 9월에 투표하기 전에도 이미 3조 5천억 달러라는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좀 저기 일단 언급을 했었는데 결정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이죠? 네, 목요일 날 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뭐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냥 결과값에 맡길 텐데 동결이 된다면 이제 시중 은행들에 대한 기준 금리가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명목 금리, 실질 금리가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권사 쪽이나 은행 업종들에서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죠. 수출하는 기업이나 이제 은행업들, 증권업종들도 또 한 번에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갤럭시 뭐 상품명을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접어지는 핸드폰 있잖아요. 예. 그 출시를 앞두고 예. 그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미국에도 진출하고 유럽 쪽에서도 갤럭시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부품주들 지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더 궁금한 것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에 결정이 날 거예요. 부품주들, 갤럭시 부품주들에 대해서 나는 1, 2%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으로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뒤쪽에서 또 계속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서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월가의 투자 구루들 워렌 버핏하고 뒤쪽에는 이제 빌 에크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CEO죠. CEO. 투자의 귀재죠. 올해 나이가 만 90세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구루들은 있지만 두 명만 좀 집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근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왜 매도를 할까? 성장성과 앞으로의 기대치는 더 높게 볼 수 있는데 왜 줄여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을 파헤치려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재라는 사람이 왜 기술주인 애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자재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선호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애플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항공사죠. 그리고 아멕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우리 케찹 아시죠? 케찹, 하인즈 케찹, 이거 여기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네, 크래프트 하인즈 이거 개 작살 많이 났거든요. 네. 박살이 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 중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웰빙 음식들, 식품들을 계속 신제품을 생산해서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ESG에 고려하는 적합한 기업이다라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빅테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 오너십이 없는 기업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도 1.3%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이제 빌 게이츠가 또 이제 건재하게 버티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들 중에서도 자신의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주력인 기업은 애플이 유일합니다.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보단 애플이 아직도 유력하다.
좋은 투자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은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언제부터냐면 18년도 2분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가 규모를 점점점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익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사람도 영원한 매수는 없죠. 언젠가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 마련인데 그걸 1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앞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애플은 IT 하드웨어 업체로는 유일무이하게 이제 분기별로 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언택트, 콘택트를 막론하고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지수 하방을 넣어버리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도로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애플의 주가 전망은 어느 리포트들을 봐도 뭐 제가 여러 리포트들을 해외 리포트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독점권, 애플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반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인 만큼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너네 세금 많이 내라고 명령을 내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폐쇄적으로 구축이 되었던 생태계를 오픈을 할 것인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ESG에 대해서 좀 얘네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막 애플이 비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애플카 실무진들이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비밀리에 방문했었고 예. 그 누구 어느 기업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LG 마그나 사업부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문가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빌 에크먼이 있습니다. 빌 에크먼. 자, 빌 에크먼을 보시면 빌 에크먼이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들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2분인데요. 2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제가 저기 워렌 버핏 것도 아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그냥 주요 핵심 포인트인 애플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 코카콜라 이런 것들만 좀 얘기를 해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쪽 빌 에크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78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21년도 2분기까지는 107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의 포지션을 7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미노 피자, 우리나라 알고 있죠? 도미노 피자 있고 레스토랑 기업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자재 업종들을 항상 끼고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죠. 해지 수단으로 종목을 들고 가고 있고, 심지어 1분기 중 신규 편입한 도미노 피자를 제외한 6종목 모두 코로나 급락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코로나 급락 후 버크셔 해스웨이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투자기죠. 워렌 버핏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 에커먼이라는 분이 전량 매도했어요. 그 돈으로 다른 종목들을 더 샀습니다. 예. 투자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상부상조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망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운용사들은 실사를 다 갔다 와요. 기업들에 대해서. 실사 갔다 오고 이제 증권사 이제 제안서죠. IR 제안서. 기업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보고 서로 분석하고 결정을 낸 게 이 7종목입니다. 7종목. 그 중에서 도미노 피자 같은
편입이 됐고요. 네. 1분기에는 일단 오랫동안 투자해온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또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전량 매도했습니다. 희한하죠.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을 전량 매도합니다. 사실상 피크 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고점일 때 매도한다라는 개념이죠. 투자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정석대로 가고 있는 투자에 구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미노 피자를 새롭게 편입했는데 350달러 선에서 매입을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현재 주가는 5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잠시 뒤에도 이제 식자재 업종, 경기 소비재를 볼 텐데요. 경기 소비재 업종들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종식, 뭐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빌 에크먼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빌 에크먼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금리를 고정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저금리의 금리를 고정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금리가 오르면 사실상 이자율 아비트리지가 발생하거든요. 예. 이자 그만큼의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왜냐 미리 땡겨서 돈을 값싸게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 금리가 진짜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저때 지금의 금리 인상보다 이전에 더 싸게 샀었으니까 그런 아비트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들 하는데 이게 모두 위험 자산에 투입되진 않아요. 위험 자산이 뭐냐? 이제 주식시장도 위험 자산이거든요. 이런 대출 자산 또한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포지션 홀딩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 믿을 건 안 되죠. 이걸 내가 계속 들고 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미국 주식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그룹들이 투자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도 어느 정도 연동성 연계해서 보자. 국내 주식을 아직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직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종, 그리고 푸드체인 업종, 그리고 뭐 프랜차이점, 마지막 우리나라의 피자 상장 기업은 없죠. 하지만 치킨 상장 기업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한번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자, 장전,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장전, 장중, 장마감 이런 전략들을 다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장전에는 이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장중에는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수익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저기 뭐 위험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충분한 연습과 변곡점에 대해서 제 브리핑을 충분히 받아보신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들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3부 찾아왔습니다. 자, 3부 찾아왔고요.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공모청약이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고,
공모청약 진행 예정인 종목들이 있고 LG나 헬스홀수도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모청약을 받으셨다면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주가가 적정 주가로 측정이 되고 어떻게 상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향후 추이를 추적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멘트는 노란 톡방에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달 수익률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건 최신화가 안 된 거고 이게 최신화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먹고 또 먹고 많이 했습니다. 인터파크 종목 월초에 매도했었는데 이런 M&A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 수급을 이용해서 또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성장토는 말씀드렸었죠. 이제 크래프톤 상장 관련돼서 그 기대감으로 좀 수익을 내려고 했었는데 절반 매도하면서 좀 아쉬운 수익률로 마감을 쳤었고요. 그리고 실적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크래프톤이랑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했었지만, 손절한 것도 저는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수익 낸 것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까고 오픈해드리잖아요. 수익률에 대해서. 물론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도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나올 전략을 계속 구상 중이고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반등이 많이 와가지고 어느새 9만 원 이상으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절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결국엔 이 수익률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 케어를 해드린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CIS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로 소재 업종 중에서 모멘텀을 잘 받고 있었고 캐몬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임상 시험 경력이 있었던 이력으로 수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도 수급이 좋아요. 제가 종목 청산했었던 종목들은 다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종목을 다양하게 진님이 청산한 게 아니라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월말 110% 정도의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장전에 뭘 준비할까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관심 종목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뉴스도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장중에 노란 톡방 안에서 무료로 시황 업황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넘어올까요? 차트로 넘어와서 자,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수요일 기준으로 일단은 3거래일 반등을 해줬었는데 장중에 지금 음전환되는 느낌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매도를 치고 있느냐? 역시나 외인들이죠.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현물은 어느 정도 뭐 매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수 하방 견인에 의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지수인데요. 이 선물 지수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주식 투자를 미래를 보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매수를 한다고 하죠. 이 선물 지수는 뭐냐? 남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이 퓨처스 인덱스 상품입니다. 인덱스 상품인데요. 인덱스 상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선물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코스피 위아래로 먼저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위쪽은 코스피, 아래쪽은 코스닥.
죄송합니다. 제 얼굴로 잘려서 나오네요. 줄여서 볼게요. 자, 위쪽은 코스피, 아래쪽은 코스닥입니다. 종합지수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우량 종목을 추려내서 만들어낸 지수죠. 지수에 대해서 현물 지수를 먼저 봅니다. 주식이 그만큼 이 우량주들을 많이 사면은 코스피 200 종목이 상승합니다. 코스닥 150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지수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선물 지수인데요. 선물 지수는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주식 증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 이 포인트에 대한 포지션을 매수 또는 매도로 양방향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지수입니다. 파생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선물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지수는 하락하고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이런 해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상 중에 있고, 실제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업종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 업종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 휴캠스가 있습니다. 휴캠스. 네. 잠시만요. 자, 이 휴캠스, 이 종목 왜 급등을 했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말 그대로 지금 탈탄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탈탄소에 대해서 말이 많고, 최근에 일단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 권리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C코트렐도 있습니다. KC그룹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근데 KC코트렐도 있고요.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에코프로 HN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시세가 많이 하락한 추세인데요. 충분히 매수를 볼만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다만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겠죠. 이런 상승 추세를 그려주지 않는 이상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저가 대비 상승했던 50% 조정 라인에 대해서 올라와 준다면, 상승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건산업도 있어요. 이건산업도 우리 공식으로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화학 에너지를 대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 국경세의 유력한 아이템으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8,000원대에서 17,450원까지 갔었습니다. 무려 3월 달부터 짧게 5월 달, 2달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은 50% 조정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식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받고 싶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네, 방송 시간 몇 분 안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최근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어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딥노이드가 또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런 롯데렌탈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 이런 시세들 오늘 나오고는 있는데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시세가 상방으로 튀어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도 이제 IT 솔루션 기업이라서 경쟁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 경쟁 기업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기업만의 특별한 통합관리 솔루션이 이제 지니어스 EMS라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세를 맞이했다. 이게 다 지수 하방으로 끌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견인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해저터널 관련돼가지고 KT 서브마린이 갭상승을 출발했었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7,000원 마디가를 무너뜨려 버렸네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제가 체크해 놨었는데 특수건설도 포함이 되죠. 특수건설도 이런 자리들을 자꾸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에 대한 작도를 많이 해놨죠. 저도 전문가로서 이 펀더멘털과 테크니컬 둘 다 합성해서 가져가고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이거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라고도 하는데요. 통상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피보나치라는 분이 만들었던 하나의 기술이죠. 테크니컬인데요. 원래 이게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고점과 저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중간값 라인 그리고 중간에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61.8%짜리 61.8%짜리 그리고 23.6%짜리 여기는 제가 흔히들 어깨 라인이라고도 하고 50% 조정 라인은 허리 라인이라고도 하고 61.8%는 골반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돼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지우고 보면은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예. 기준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일선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중에 나는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기술력과 펀더멘털에 대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왜 봐야 하며 선문지수를 왜 봐야 하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굿모닝 성공투자 다음 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아침부터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시장 시황 및 업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정보와 이슈로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